여러분, 그림은 눈으로만 보는 걸까요? 붓으로 그린 그림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이야기, 한 폭의 그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감상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시간은 저 멀리 1450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한 방에 3명의 남자가 모여 있어요. 그리고 그들 앞에는 두루마리에 담긴 꿈이 펼쳐져 있습니다. 바로 안견의 목류도원도죠.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. 이 꿈을 직접 꾸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의뢰한 안평대군, 그리고 그 꿈을 그린 천재화가 안견, 마지막으로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던 박연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그림은요, 정말 말 그대로 두루마리 위에 펼쳐진 꿈이었던 거예요.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그 복숭아꽃 만발한 낙원 있잖아요. 그걸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한테 부탁해서 세상에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작품이라고 합니다. 다들 숨을 죽이고 이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겠죠? 바로 그때 이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. 바로 음악가 박연이었어요. 그가 그림 속 계곡을 쓱 가리키면서 나지막이 말하는 거예요. 나는 저 물소리가 들리오. 와, 이 한마디에 안평대군이랑 안견이 얼마나 놀랐을까요? 아니, 그림에서 소리가 들린다니,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? 아니, 진짜 박연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먹으로 그린 그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?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그림을 듣는 남자라고 불렀다는데요.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박연이 그냥 보통 음악가가 아니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해요. 그의 위상만 봐도 딱 알 수 있는데요. 고구려의 왕산악, 가야의 우룩, 그리고 바로 이 박연, 이 세 사람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, 3대 악성, 럭성, 그러니까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르거든요. 뭐랄까, 그의 귀는 세상을 아예 다른 차원에서 듣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. 그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또 재밌어요. 그냥 음악만 한 예술가가 아니고요. 무려 과거에 급제한 아주 똑똑한 학자였습니다.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 시절에 궁중음악의 체계를 바로잡는 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완벽한 성인군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기록을 보면 개인적인 이득을 좀 챙기려다가 잠시 파직되기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이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날 밤 박연은 붓이 아니라 귀로 이 목류도원도를 해부하기 시작해요. 그가 그림 속에서 발견한 그 소리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자, 먼저 이 그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장엄하고 뾰족한 산들부터 한번 보시죠. 이 엄청난 존재밤에서 박연은 과연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? 산은 낮은 음이요. 이게 박연의 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. 와,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? 육중하게 땅을 누르고 서 있는 저 산의 시각적인 무게감 있잖아요. 그걸 음악에서 가장 밑바탕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묵직한 저음으로 딱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. 정말 대단하죠? 자, 다음은요. 봉우리 사이를 신비롭게 휘감고 도는 이 안개입니다. 이 몽환적인 분위기는 또 어떤 소리로 표현했을까요? 안개는 긴 숨결이지. 그는 안개를 마치 악기가 길게 한 호흡을 후 하고 내쉬는 것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소리로 본 거예요. 정말 눈앞의 안개가 귀에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자, 이번에는 이 텅 빈 길을 한번 볼까요? 길은 풍경 속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데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. 그쵸?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. 이건 과연 음악적으로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쉼표라오. 박연의 이 대답은 정말 엄청난 통찰이었어요. 텅 빈 길은 그냥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침묵이라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음악에서도 쉼표가 있어야 다른 음들이 살아나잖아요. 그것처럼 이 텅 빈 길이 그림 전체의 깊이와 여백의 미를 더해준다는 거죠.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화가 안견이 이 대단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붓질을 하던 바로 그 순간, 그 작은 점 하나에 담긴 소리의 비밀,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였어요. 안견이 복사꽃점 딱 하나를 남겨두고 붓을 든 채 망설이는 겁니다. 이걸 지켜보던 안평대군이 왜 멈추시오? 하고 물었겠죠?
그러자 안견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. 꽃이 너무 선명하면 꿈이 끝나버릴까 두렵습니다. 와, 그리고는 아주 옅게 마지막 점을 찍었답니다. 꿈이 너무 현실이 되면 그 순간 꿈은 사라져버릴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. 바로 이 마지막 점. 여기에 대해 박연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. 저 마지막 점이야말로 짧은 현의 떨림이요. 방을 나선 뒤에도 귓가에 남는 소리. 그러니까 쾅 하는 크고 화려한 소리가 아니고요. 아주 짧게 팅 하고 울린 뒤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그런 미세한 여운이라는 거죠. 소름 돋지 않나요? 그리고 그의 이 해석은요. 위대한 예술의 철학으로까지 이어집니다. 점 하나는 여운이고 두 개는 반복이며 세 개부터는 설명이 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예술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오히려 감상하는 사람이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, 그 여백을 남게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시적인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박연은 그날 밤 자기가 들었던 그 극임의 소리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먹의 메아리로 남기게 됩니다. 이 대화에 깊이 감동한 안평대군이 박연에게 부탁을 합니다. 이 그림을 위한 시, 그러니까 찬시를 좀 써달라고요. 지금 보시는 이 서예 작품이 바로 그날 밤 박연이 자신의 감상을 꾹꾹 눌러 담아 직접 쓴 시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이번에 문자로 번역해낸 셈이죠. 그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. 꿈은 이미 깨었으되 산빛은 아직 문 앞에 머문다.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꿈은 끝났어요. 하지만 그 여운만큼은 마치 문 앞에서 서성이는 빛처럼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. 이건 방금 전 사라진 소리의 잔향, 그 여운을 얘기했던 그의 해석과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그림에서 소리를 들었던 한 위대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. 이걸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는 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?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 여러분도 주변의 세상을 한번 새로운 감각으로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